시작은 미운 오리 새끼. 초기에는 공군에서 바라보는 T-50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약간 미운 오리 새끼. 어느덧 뜨거운 감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후반기에 가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벼랑 끝. 500소트를 하려면 야 이거 잘못하면 넘치겠구나, 못하겠구나. 엉킨 실타래를 푼 최후의 관문. 지금 오히려 오픈해서 마무리 짓는 게 낫다. 그럼 항추에 가자. 최후의 진통. T-50 체계 개발 종결 기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 산업의 라미경입니다. 꼬박 5년여를 달려온 T-50 체계 개발이 어느덧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무기 체계의 체계 개발은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체계 개발 완료를 선언할까요? 이런 문제는 우리만 궁금한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게 만만치 않은 고민거리였다고 하는데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을 마무리 지어주신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사천공장을 청지휘하시며 고등훈련기 개발을 이끌어오신 박재전 부사장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군 고등훈련기 처장으로 T-50 체계 개발을 마무리하셨던 계호 대령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예호입니다. 공군 항사단에 근무하시며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에 참여하신 조복은 고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복원입니다. 계호 대령님. 대령님 이제 2004년도 12월에 고등훈련기 처장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야말로 T-50 고등훈련기 사업의 이제 실무를 총지휘하시는 이제 업무를 이제 맡게 되셨는데요. 이제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이제 집중했었던 문제가 이 체계 개발 종결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라는 것으로 이제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체계 개발 종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무엇이고요. 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 체계 개발 종결 기준이란 말에 들어있는 얘기를 하면 체계라고 하는 것은 먼저 T-50, A-50, 그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고등훈련기 겸 경공격기라는 거죠. 그게 그 체계고 거기에 대한 종결 기준인데 이 종결 기준이라 하면 그 사업 개발 기간이 끝날 때 합격, 불합격을 판가름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좀 그 종결 기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군에서 즉 국방부에서 무기체계를 획득할 때 각 그 군에서 소유군이 사용자죠. 사용자가 국방부에다가 이러이러한 무기를 이만큼 획득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할 때에 포함되는 게 이러이러한 무기, 즉 성능이 이렇게 되는 무기를 획득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 성능이라는 걸 소위 이제 군대 용어 또는 용어로 보면 ROC라고 합니다. Required Operational Capability. 우리말로 하면 요구 운용 능력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요 ROC라는 것이 딱 정해진 상태에서 보통 이 소요를 이만큼은 사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게 이제 그 ROC라고 하는 것이 그 사업이 획득 과정이 끝나는 단계에서는 그게 바로 종결 기준이 되죠. 우리 요즘 뭐 업체에다 뭐 물건을 납품한다 그럴 때 납품 기준이 됩니다. 검수 기준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요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하자면 T-50 개발이라는 이 중요한 이제 국책 사업을 이제 잘 마무리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임무를 받고 이제 부임을 하시게 됐는데요. 2004년 12월이면요, 이제 개발 종료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은 이제 상황인데 당연히 우리 기대령님이 이제 고등훈련기 처장으로 부임하기 전부터 이 사업 준비를 이제 꼼꼼하게 이제 해왔을 텐데. 실상 부임해서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뭐 고등훈련기 사업처는 상당히 그 덩치가 컸습니다. 그때 그 장교만 해도 한 70명 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예. 근데 그 책임감 때문에 어깨가 무거웠죠.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참 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텐데 아무튼 제가 부임하자마자 이제 그만 실상을 파악을 해야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까? 잠시 그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가 이 체계 개발, 그러니까 고등훈련기 개발이 1997년 IMF 그때 시작이 돼가지고 2005년 9월까지 정확하게 8년 동안의 개발 기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004년 12월이니까 남기는 10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제 부임이 됐는데 그 상황이 쉽게 이해가 가긴 비행 소티로 아마 이렇게 만약 말씀을 드리면 쉬울 텐데 개발 과정은 처음에 설계, 제작, 그다음에 시험평가 단계 이렇게 3단계로 크게 대별할 텐데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시험평가 아니겠습니까? 그 시험평가에서도 가장 그 공군의 그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비행기의 성능이 어떤가. 그러니까 비행기 성능 시험이 제 기억이 당초 계획은 1147 소티, 그 1147회 정도 계획이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400회를 넘게 비행을 했더라고요. 그 중에 그러니까 1400 소티부터 한 500회 정도가 이미 남아있는 상태예요. 근데 500 소티를 그 시험 비행 요원이 소화해내려면 제가 그때 비행 자체만, 저는 원래 시험 비행 쪽에 출신이기 때문에 그걸만 보고도 실상을 좀 파악하기가 이렇구나 느꼈었는데 비행만 보더라도 500소티를 하려면 이거 잘못하면 넘치겠구나, 못하겠구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6개월 내지 정상적으로 수행하면 6개월 내지 1년 정도 딜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이었는데 가서 참 놀란 게 한 가지가 아니 비행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게 단적으로 그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사실 힘이 들었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남은 기간 부임한 그 시간과 또 남은 기간을 생각해 보면 10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또 많이 있다는 걸로 지금 말씀을 좀 들리는데요. 자, 본격적으로 T-50 체계 개발의 종결의 기준을 이야기하기 전에요. 이제 우리가 배경적으로 좀 알아야 될 몇 가지를 좀 질문을 하고 지금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그 부사장님께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고등훈련기 T-50의 이 체계 개발 과정만 좀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요. 실제 이 공군에 납품해야 될 기종이 T-50 말고도 경공격기 A-50이 있었었는데 기간도 좀 빠듯한 기간 동안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또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이게 같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좀 진행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그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왜냐하면 D-Day는 마지막 날짜는 정해져 있거든요. 2005년 9월 30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 끝나는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끝내야만 들어간 예산에 대한 페널티도 없어질 것이고 이런 것들이 다 판단이 되니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들은 굉장히 많이 남았고 기간은 얼마 없고 이런 거에 대한 압박이 많았죠. 근데 사실은 이제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본 프로그램은 사업 초기부터 고등훈련기만 개발하는 T-50이 아니고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가 후반부에는 그 전술 입문기라고 하는 경공격기를 개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모든 사업 계획, 개발 계획 안에 보면 그 두 가지를 동일한 몸체를 가지고 기능을 훈련용과 경공격용, 전술 입문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기로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제기도 4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2대는 순수하게 T-50의 고등훈련용의 시제기고 나머지 2대는 A-50 전술 입문기용으로 2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차이는 뭐냐면 전술 입문기는 그냥 고등훈련기 T-50은 순수하게 학생들을 조정 훈련을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장이라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레이더도 없고요. 따라서 기총도 없어요. 그러나 전술입문기는 무장 시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기총 같은 거는 내장을 해서 또 기총 시험도 해야 되고, 많은 폭탄을 직접 달아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위에 아마 8개의 무장을 해야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또 레이더를 가지고 있어야 적의 그걸 미리 파악을 해서 우리 후방에 작전을 지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전술 그런 용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는데, 결국은 앞쪽에 TOC를 먼저 하면서 어려운 거, 쉽게 말하면 어려운 게 이제 경공격기인데 그게 후반부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제 업무가의 로드가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많아졌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 기대령님이 오셔서 이게 마무리하러 오셨는데 와보니 비행은 뭐 엄청나게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상당히 아마 압박이 좀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데 조보근 고문님, 이제 앞서 이제 우리 기대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개발 기간이 이제 종료해야 될 기준을 정하는 것이 10개월밖에 이제 남지 않았고요. 근데 선뜻 지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는요. 이제 개발 사업군의 이제 작전 운영 성능, 그러니까 ROC대로 이 기간을 좀 맞춰 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일견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이 TO10의 ROC가 결정되고 이제 수정되는 과정을 저희가 방송에서 이미 여러 차례 조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체계 개발 종결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 ROC를 중심으로 해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ROC를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ROC, 즉 작전 운영 성능이라는 이 내용은 큰 항목별로 주요 성능을 숫자 또는 뭐 서술형으로 이렇게 명시한 문서인데, 그 항목이 그리고 많지 않습니다. 뭐 많아야 5페이지, 6페이지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로 항공기가 뭐 yes, no식으로 이렇게 채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ROC를 작전 운영 성능을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세부 내용이 담기는 문서가 있는데요. 하나는 체계 운용 요구서. 체계 운용 요구서는 공군에서 작성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체계 개발 계획서인데, 체계 개발 계획서 안에 이제 그 계획서는 그 주계약 업체가 작성을 해서 공군의 승인을 받고 개발 사업 관리를 하는데 이제 주요 계약의 일부로서 활용을 합니다. 이 내용은 개발 일정, 성능, 그리고 개발에 관한 모든 내용을 포함을 해서 그 실제로 뭐 항목수로 따지면 수천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시험 평가하면서 이제 하는 과정들까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거기서 시험 평가 계획이 나오는 거죠. 나오면서 어떤 계획, 어떤 시험 평가를 하면서 항공기가 발휘해야 될 작전 운영 성능을 검증해 나가는 것이 시험 평가인데, 이제 공군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체계 개발 계획서에 있는 대로 촘촘하게 이 점검, 테스트 포인트, 시험 평가 점들을 확인을 해야 검증이 됐다고 본다. 뭐 이런 측면이고, 이제 주계약 업체인 한국항공의 입장은 그 세분화된 내용을 전부 다 촘촘하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 대표 구간을 정해서 어떤 항목을 선별적으로 검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이제 어차피 상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아까 부사님 말씀하신 대로 앞에서 좀 밀렸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남은 그 시험이 고난도 시험입니다. 전부 무장이 들어가고 전부 뭐 대부분 A50에 관한 이제 중무장 쪽 이런 내용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공기 체계 과장으로서 처장님보다 일주일 정도 뒤에 저는 이제 처장님한테는 잠깐 인사만 드리고 사천으로 내려가서 뭐 비슷한 상황을 이제 인식을 했는데, 결과론적인 말씀이 아니고 어차피 한 번은 불거질 문제였다. 근데 그것이 언제냐 하는 그 시간이 문제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T-50은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초음속기다. 고등훈련기 T-50과
전술 입문기 TA-50. 전투기와 경공격기 역할을 수행하는 다목적 전투기 FA-50. 그리고 블랙 이글스, 즉 고개 비행을 위해 제작된 T-50B가 있다. 그중 TA-50과 FA-50은 무장을 달아서 운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기체에는 어떤 무장을 장착할 수 있을까? TA-50은 레이더와 무장 운용이 가능한 전술 입문기 겸 경공격기형 기체다.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사 제품을 채택했는데 기계식 레이더 중에는 가장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무게는 100kg, 최대 탐지 거리는 150km다. 현재 북한 공군 주력 전투기 중 가장 많은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 구형 미그-21을 상대하기에 적합하다. 내장 고정 무장으로는 20mm M61 벌컨 게틀링포가 장착되어 있는데 분당 6,600발 발사가 가능하다. 무장을 달 수 있는 무장 장착대는 주 날개 끝에 2개, 날개 안쪽으로 4개, 중앙에 1개, 모두 7개가 있다. 운용 가능 무장은 속도 마하 2.7, 최고 사거리 35.4km인 미국 레이시온사의 AIM-9PM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사거리 27km의 AGM-65G 매버릭 또는 사거리 90km의 AGM-88 공대지 미사일, 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며 사거리 315km에 달하는 AGM-84 하푼 대함 순항 미사일과 CBU-87 등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다. FA-50은 TA-50에 비해 확장된 전술 능력을 갖춘 경공격기 겸 전투기다. TA-50보다 레이더 탐지 범위가 더 길어졌으며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과 더불어 TA-50에는 없는 JDAM, SFW 등의 정밀 유도폭탄 투하 능력도 갖추고 있다. 또한 FA-50은 전투에 운용될 전투기체인 만큼 생존 장비와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를 채택해 현대 전장 환경에 필수적인 네트워크 중심전에 대비할 수 있다. 무장을 장착하면 전투력은 상승하지만 동시에 무게도 늘어난다. TA-50의 기체 무게는 6,454kg이지만 무장과 연료를 실은 최대 이륙 중량은 약 13,500kg에 이른다. 여기서 연료 무게를 뺀 TA-50의 최대 외부 탑재량은 4,535kg, FA-50의 최대 외부 탑재량은 5,443kg에 이른다. 즉 4,000kg이 넘는 무장을 탑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처럼 다양한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만큼 다양한 무장 시험 또한 필수다. 네, 첨단 고가의 초석 방위 산업. 오늘은 T-50 고등 훈련기의 체계 개발 종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기대룡님, 이제 차차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요. 네, 결국 이 체계 개발 종결 기준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고생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좀 배경부터 여쭙고 싶은데 이제 원래 대부분의 이 체계 개발 말미에 이렇게 종결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T-50과 그 A-50 사업의 경우만 정말 특별하게 이게 T-50의 경우가 여러 가지 특수한 사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체계 개발 종결 기준 정하는 문제도 그런 건가요? 원래 그렇게 연구 개발로 복잡한 무기 체계, 특히 이제 무기 체계인 경우에는 한꺼번에 처음부터 딱 이런 물건을 만들어라 해서 그 ROC가 확정이 돼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 개발 기간 중에도 기술 개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항공 선진국에서도 보면 뭐 단계적 개발이라든지 진화적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만큼 개발해 놓고 중간에 한번 그 양산 과정을 거치고 또 다음 블록 이렇게 그 한번 좀 쉬어가는 그렇게 하면서 그 ROC 자체가 달성 가능하냐 이것도 점검하고 이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거고 그렇게 해서 실패의 위험성을 줄이는 거죠. 연구개발이라는 것이 이제 실패의 뭐 잠재성은 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쓰이는 계약 방법 자체가
계산 계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계산 계약이란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 저 공사 현장 보면 도급 계약이다 그러면 이런 건물 만드는데 그 건물 사용에 기간 얼마 주고 돈 이만큼 줄 테니까 알아서 만들어. 이렇게 하는 게 도급이지 않습니까? 내지는 그거 외에는 이제 달리 이거를 자재가 얼마 들어가고 인건비 얼마 들어갈 테니 그거 하는 대로 일을 하는 대로 돈을 주는 방법. 아마 후자 쪽이 계산 계약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발 그 후자 쪽은 위험성이 좀 적죠. 하는 대로 업체로서는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의 좀 계약 방법이 적용을 하기도 해서 초기에 ROC라는 것이 개괄적으로 이런 무기체가 필요하니 그런 무기체를 획득해 주세요 했는데 이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서 아까 조금께서 말씀하셨던 그 체계 개발 계획서 또는 체계 운용 요구서 이런 데서 점점 그 ROC의 요구 사항이 작전 운영 성능 자체가 구체화돼가고 명문화돼 수치화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는데 제가 그 고등기 처장을 딱 갔을 때 거기 고등기처 사업관리과에 있던 그 좀 오랫동안 근무하던 그 김성재 중령이라는 친구가 와서 제게 보고를 할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후반기에 가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왜? 어떤 그 특히 A50이라는 항공기 그 무장 성능에 대해서는 이 폭탄을 이런 폭탄을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좀 쉽게 말하면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그 개발 업체에서는 그걸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고 또 사업 관리하는 쪽에서는 국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엄격하게 봐야 되고 이 두 그 의견이 기존에 있었어요. 계속 이렇게 이어져 오고 그것이 합일점을 갖지 못한 것을 제가 그때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끝에 가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겠다 해서 그때 사업관리과장이었던 정경두 대령, 지금 장관이시죠. 그분이 이제 주무 담당 과장인데 정경두 대령한테 시켜서 해보자,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문제가 좀 있었던 겁니다. 그 문제의 그 대부분이 이제 뭐 정부 측에서 요구한 그 사업 개발 진행 중에서 요건 이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된 내용도 있고 합의됐는데 또 이행도 안 되고 또는 원래 요구 운용 능력에서는 있는데 언급이 돼 있는데 합의조차 하려는 노력조차 안 했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그렇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보통 이제 그러는 것들이 일반적인 일들이다라고 하는 걸로 다시 좀 정리를 해보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부사장님, 저희가 이제 T50 개발 또 체계 개발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이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T50 고등훈련기를 맡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전에는 없던 뭐 업체 주도형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되게 되고요. 그 당시에 보통 이제 이 기업이 뭐 개별적인 이윤을 중심으로 해서 해나간다고도 과언이 아닐 텐데 그것보다도 세계적인 항공기 이런 그 기업들 중에서 우리를 좀 우뚝 한번 세워보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부심도 컸고 기업의 이윤보다는 어떤 국가적인 측면을 훨씬 더 많이 강조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서 저희가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이제 그만큼 카이에게 있어서도 이 T50 체계 개발의 종결 기준 문제를 정하는 것이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공과는 좀 입장이 좀 달리해서 업체 주도로 진행했던 카이의 당시 입장은 좀 어땠습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기호 당시 처장님께서 걱정하셨던 것들이 뭐 사실이고요. 저희들도 처장님 오시기 전 그 전 처장님하고도 그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의견을 많이 나누면서 상당한 내부적인 부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계약을 체결할 때 들어가 있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뭐 항공기라는 이런 복잡한 무기 체계를 한 번도 개발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디파인하기가 정의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해석의 차이가 공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해석과 업체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에 1147회의 시험 비행만 하게 돼 있다면 그 1147회 동안에 할 시험 비행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액션 아이템들이 실행할 아이템들이 구체화가 돼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하다 보면 비행기 갑자기 조금 이상이 있어 내려오면 못하고 내려오니까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시험 비행 한 횟수는 까먹어버리고 다음에 또 추가로 해야 되고. 근데 그 추가로 하는 것 자체가 다 비용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그런 일들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오는 비용의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업을 관리하는 공군과 수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 갈등의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가장 하나 비관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전술인문기에 잘 아시겠지만 무장 능력을 시험하는 그 중에 공중 근접 미션 테스트하는 시험 비행이 있잖아요. 그거는 항공기에다가 이 8발의 무장을 다 달고 공중에 올라가서 각종의 임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래 그거 8발 달고 몇 번 비행을 해서 이상이 없으면 시험 비행은 이행한 걸로 가면 되지. 그럼 한 10소티 정도밖에 안 돼요. 10번 정도 비행을 하면 돼요. 근데 공군은 아니야. 8발을 갖고 올라가면 한 발을 떨어뜨리고 나면 7발이 남고 양쪽에 무게가 달라. 그럴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비행기가 잘 견디는지 또 봐야 돼. 또 왼쪽으로 떨어뜨릴 때 오른쪽으로 떨어뜨릴 때 엄청난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50회 정도 비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10번의 비행으로 만족할 것을 하는 거 하고 공군이 요구하는 50번 하고 하면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공군은 비용을 줄 거냐? 그 계획에 들어있는 범위 안에서 하는 거야.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이제 시험 비행을 총괄하는 카이의 이제 담당 임원은 워낙 공군이 이제 강하게 그건 양보 못해 하고 하니까 우리가 좀 부담을 하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또 공군의 또 시험 비행을 우리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안 되는 게 모든 시험 비행 시설은 공군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협조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거 같으면 우리가 카이 마음대로 하지만 다 그 운영 부대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좀 공군의 의견을 좀 들어주고 하자는 사람도 있었고 비용을 관리하는 이쪽에서는 야, 그 근거가 뭔데? 그럼 네가 책임질 수 있어? 그러면 또 쑥 들어가요. 이제 그러다 보니 양쪽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떻게 해서 이 비행기의 개발을 완료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한 양자의 이해의 차이로 인해서 상당한 갈등이 있어 왔는데 이제 기차장이 새로 부임해서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오픈해야 되겠다. 이제 공군본부에다가 이제 이거 문제가 됩니다. 더 이상 미루면 이제 올리니 이제 공군의 수뇌부들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종결 기준에 대한 회의가 시작이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그 과정을 거쳐가는 그런 단초가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관리하는 공군의 입장, 또 업체로 하고 있는 지금 또 업체 입장은 또 굉장히 큰 또 차이가 있고 그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기대령님, 그렇다면 당시 고등훈련기 처장으로서 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어렵고 이 난해한 이 체계 개발 종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이 결단을 좀 내렸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이게 종결 기준을 건드린다는 게 쉽게 얘기하면 ROC를 변경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ROC라는 게 사실 요거 변경하려면 상당한 부담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 업체에 입찰을 하는 경우에 입찰 기준을 바꾸면 거기에 입찰하는 대상들이 막 바뀝니다. 경우에 따라 한 입찰 업체도 남지 않습니까? 그 경우는 이제 수의 계약하고 어느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나쁜 방법도 쓰는 게 바로 그 기준 변경인데
기준을 변경하게 돼 연구개발에서 기준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개의 경우 연구개발이 지연되고 기술 개발이 늦어서 잘 안 돼서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이제 대개 이제 많은 그 ROC 변경에 해당되는데, 이번 경우는 좀 틀리게 그동안에 모호하게 있던 것을 분명히 하자라는 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 작전 운영 성능에 경공격기로서 공격 임무를 해야 된다. 그런 임무를 하려면 어느 정도까지 심도 있는 비행 시험을 해야 된다. 그런 쪽으로 조금 강화된 그런 쪽으로 방향으로 비행 시험 그 내용을 좀 가지고 가려고 그러려다 보니까 업체로서는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비용 문제 아닙니까? 기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 예상이 되고, 저도 거기에서 업체의 상당한 강한 그 반발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예상이 됐고, 또 하나는 우리 내부에서 그럼 여태까지 지금 한 8분의 7이라는 기간이 지나왔는데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냐? 우리 부서에서는 뭐 했냐라고 이런 질타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거는 예산과 비용이 엄청나게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일개 사업처 내에서 처장 수준에서 이걸 의사결정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보다 상위 기관에서 핸들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상위 기관인 그 공군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죠. 항공사업추진위원회, 소위 일명 항추위라는 데 상정하기로 그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 종결 기준 문제를 선정하는 것이 뭐 별로 어렵지 않을 거다 생각을 했더니 ROC 변경하는 것만큼 여러 가지 절차가 좀 필요한데요. 그런데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TO10 체계 개발의 종결 기준 문제를 이제 항추위에 상정하는 일, 그 일도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이제 무슨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일단 항추위에 상정하려면 항추위의 위원들이 대개 이제 공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위원장이고 밑에 이제 그 참모부장님들 별 둘, 셋 분들인데, 거기다가 또 그 업체의 사장님, 해당되는 항공사업 사장님까지 위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이제 한테 내놓을 그런 사안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사업단 내에서 사전 검토를 하는데, 항공사업 단장님도 큰 부담이죠. 야, 이거 좀 어려움이 있는데, 뭐 저하고 똑같이 생각하셨어요. 당장 그런 이슈가 왜 여태까지 왔냐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런 이슈를 냈을 때 업체에 강한 반발이 있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또 더군다나 지금까지 관리해온 것들이 이거 질타 또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고민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부단장으로 있던 노인호 대령이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작가고 안 계신데, 그분이 오랫동안 항소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그 단장께 조언을 했죠.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공군 전체의 부담이 된다. 그러니 지금 오히려 오픈해서 사업처장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으니 지금 마무리 짓는 게 낫다 해서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항사단장도 그럼 항추에 가자 이렇게 결심했던 거죠. 또 그런 또 과정이 또 있었었군요. 근데 이제 주업체인 카이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부회장님. 체계 개발 종결 기준 문제를 이제 결국은 이제 이 항추위에 한번 우리 상정 한번 해보자라는 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카이 내부의 반응은 좀 어떻고 어떤 준비를 또 하셨습니까? 이제 사실은 개발 현장에는 이제 처장님은 대전 본부에 계시지만은 실제 실무적인 일하는 조직은 한 60여 명 정도 공군의 현장 요원들이 다 우리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종결을 위해서 결정해야 될 것들이 대부분 이제 다 정리가 된 부분들은 이제 빠지고 남아 있는 부분들을 놓고 끊임없는 회의를 해가면 이제 마무리를 해가는데, 사실은
아까 말한 거에 뭐 근접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공군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당연히 비용도 크게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들리는데 우리는 공군이 너무 과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 기준을 과하게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좁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장 내에 있는 상황으로서 또 쭉 올라가면 항사단장이라는 분이 1차적인 전결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결정에 의해서 넘어가는데 그분도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린 10회 정도 시험 비행하면 될 것 같고 이런 수준으로 가자는 거지. 공군은 50회는 넘게 해야 되는 이런 거는 단장님도 사실은 결심하기가 쉽지 않은 사안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걸 이제 추려 모아서 항사단으로 가보자, 항추위로 가자라는 얘기가 우리 입에서 나온 건 아니고 공군 스스로 내부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너무 책임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상위 기관으로 올려서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도 고려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납기는 결정돼 있고 또 이 비행기는 빨리 전력화가 돼서 현장에 투입도 돼야 되고 이런 과정을 정책적으로 고려할 부분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그런 상급 기관에서 결심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저희 이제 그때 사업을 현장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업관리실장도 뭐 좋다라고 해서 이제 항추위로 주요 이수 사항들을 이제 보내게 됐죠. 그러셨군요. 공군은 공군대로 또 카이는 카이대로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상위 기관에서의 결정이 오히려 양쪽 다 지금은 좀 편안해 보이고 그렇게 결정을 좀 내린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료화면 잘 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이제 설명 들었던 것처럼 공군과 또 카이의 입장에 있어서 서로 그런 문제를 결국은 이제 하나의 어떤 상위 기관이 항추위로 올리게 된 데에는 이 T-50이 갖고 있는 이 특별한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까지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서의 양쪽으로 나뉘어진 사례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제 공군이 이 관리하고 업체가 주도하게 되는 첫 번째 사례가 되고 지금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만 아마 이게 첫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 결정 과정에 이런 갑론을박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봉 고모님, 이 T-50과 A-50 체계 개발 이 종료 기준을 결국은 이제 이 항추위로 이제 넘기게 됐는데요. 그 항추위는 도대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항추위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이제 공군 수뇌부에서 결정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참모총장님께서 직접 하시기는 좀 시간상 그렇고 해서 참모차장이 이제 회의를 진행하시고 참석하시는 분은 공군본부의 각 부서장, 장군분들은 대부분 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장군 아니신 분도 대령 부서장, 예를 들면 법무감 이런 분들이 법률적인 검토를 위해서 참석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해당 사업,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T-50 주계약업체인 한국항공 대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근데 이제 이 회의가 이 6번이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 실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양 이제 그 공군과 또 업체의 각각 입장을 한번 좀 듣겠습니다. 부사장님, 이제 거의 모든 사안이 6번 진행되는 동안 뭐 실무자들은 더 이제 치열하게 이제 논쟁을 좀 벌였겠지만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뭐 지금 아주 상세하게 어떤 그 구체적인 안을 그 예를 들기는 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해서 이 이제 결국은 이걸로 이제 가게 됐어요. 뭐냐면 자, 요 서로 의견이 다른 사안을 해결하는데 기간을 얼마나 더 걸리고 돈은 얼마나 더 드느냐. 이제 기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를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거는 누군가는 이제 맡아줘야 부담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은 사실은 이제 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을 다 해결하려면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더 걸릴 것 같고 돈도 한 몇백억이 더 들어갈 것 같다라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절충안을 거기서 이제 회의상에서 주재하시는 차장이나 참모부장님들께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참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회의 끝나고 나면 또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해서 이제 그 결정을 하는 그런 구도로 마지막은 막 가장 핵심은 그거예요. 기간을 늘려주는 대신에 돈은 정부에 받지 말고 카이 네가 부담하고 해. 안 그러면 돈도 부담 안 하고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대신 지체상금이나 벌금을 때릴 거야. 뭐 이런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종결 회의의 핵심의 그 논쟁은 모든 기술적인 사항이 다 수렴돼 들어오면 그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는. 그러면 결론은 마지막엔 돈과 기간입니다. 이제 그거를 거기서 결정해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거기에 온 혼신의 힘을 다했죠. 근데 사실은 그 우리 담당 사업관리실장이 회의에 갔다 올 때마다 이게 회의 결과가 뭐 좀 긍정적인 방안으로 가는 게 아니고 갔다 오면 공군하고 완전히 더 거리가 멀어져 와요. 그러니까 사장이 보고를 받고 나면 당신은 회의에 가서 뭘 해결하러 간 게 아니고 불난지 부채질하고 왔냐. 이제 이래 돼 가지고 결국 이제 소방수로 또 제가 가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잘 하긴 했는데 아까 처장님 전임 그 기계부 처장님 말씀하셨지만 같이 한 8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기술적인 문제를 놓고 현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끼리는 공군이고 뭐고 다 알아요.
왜 이거를 추가로 더하면 해결이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는 생각도 공무원 다른 데 보관이 있고, 그러나 겉으로는 이만큼 하고 나중에 좀 양보해 주는 쪽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는 큰 문제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결국 6차례 회의 결과 예산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다는 이제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기대령님은 뭐 대표적인 예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실제로 결론은 방금 말씀하신 박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말씀드린 그 기준을 바꾸면 예산과 기관이 이제 타치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결론은 공군에서 그런 쪽으로 이제 해결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 그 종결 기준 자체에 대한 핵심적인 예는 아마 무장 거기서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원래 그 A50 경공격기가 그 무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양한 무장이 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앞에서부터 이렇게 뒤로 볼 때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곳이 7개가 있습니다. 가운데 하나 있고, 가운데에서부터 이제 날개 쪽으로 첫 번째가 인보드라고 해서 2개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좀 무거운 무장을 달 수 있고, 그보다 더 바깥으로는 아웃보드라고 해서 좀 가벼운 무장. 그 다음에 날개 끝에 미사일 같은 거, 공대공 미사일 같은 걸 달 수가 있는데, 그 무장을 얼마만큼 달고 또 그 무장 하나하나별로 시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사실상 과거에는 무장을 몇 개를 달고 투발할 수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 작전 운용 성능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던 거를 사실상 그거 가지고는 시험을 할 수가 없노라.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가지고 종결할 수 있는 기준으로 쓰려면 몇 발을 어떤 상태에서 발사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구체적으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항공에서 그것이 일정과 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일정과 비용,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항공사업추진위원회에서 건드리게 됐던 거죠. 결국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이제 주요 이슈였습니다. 그 고등훈련기 자체는 큰 이슈는 크게 안 나타났지만, 경공격기에서는 시험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가 큰 문제였고, 실제로 남아있던 시험도 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T50과 A50 개발 사업을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항추위가 6차례나 열리게 되고, 6차례 기간 동안에 얼마나 실무진들과 거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애를 쓰셨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런 교훈점들, 또 이후에 뭐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시사점으로 좀 남겨야 될 사안들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조복은 고문님께서 시작해 주시죠. 저는 뭐 교훈적인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하면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시간이 일단 있으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말고 좀 제가 공군의 조직의 상하 관계, 처장님과 밑에 과장으로서 이제 처장님께 감사 말씀을 꼭 이 기회에 드리고 싶은 것은, 체계 개발이 이제 10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종결 기준 설정을 위한 이 큰 일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 과정에서 많은 고초를 겪으셨어요.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힘드셨죠. 그런 거를 다 견뎌내시고 끝까지 완수를 하셔가지고 이제 방안을 마련하셨다 하는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전체 공군, 가깝게는 항공기 체계권을 살린 일입니다. 만약에 또 기회에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것이 그때 안 됐으면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터졌을 겁니다. 마지막에 터졌으면 책임은 제가 다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이런 건데, 미리 그래도 시간을 두고 이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쉬워졌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제 종결 과정 막바지에 일어났기 때문에 성공적인 체계 개발
체계 개발 완료의 열쇠가 됐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예. 바로 이제 우리 그 기호 대령님은 이제 처장으로서의 역할, 이제 칭찬을 받으신 분으로서의 또 마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당시 돌이켜 보면 참 열심히 일했던 거 기억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혹 그 뭐 그렇게 교훈적인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주어진 일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제 입장에서 열심히 했고 우리 박 부사장님 입장에서 열심히 하셨어요. 제가 볼 때 그 논란 과정이 참 하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었지 않나. 그때 열심히 하셔서 지금 같은 장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자의 정명사상의 각각의 역할에서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처장님 처장님답게, 또 업체는 업체답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박재정 부사장님께서. 예, 전 우선 그 두 분께 정말 감사,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좀 표하고 싶고요. 제가 이제 그 항추위 회의를 하도 이제 가서 막 사업을 하니까 사장이 제보고 되신 거라 그래서 이제 소방서로 갔더니만 회의장에 들어갔는데 귀하가 사장이야? 우리 사장이 대신에 왔는데요. 하니까 위임장 가져왔어? 안 가져왔는데요. 나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이제 멀쩡하게 서 있으니까 이제 정회를 하시고 이제 다시 회의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이제 그만큼 그 회의를 주재하시는 참모 차장이나 공군 본부에 있는 별 다른 장군들은 다 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보는 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정 하나하나가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절차에 맞게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만 계속 공군에서 이제 발표를 해서 이렇게 가기다 하면 가만히 듣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뭐 또 다른 하던데 거기서 못하는 이유를 막 대드니까 이게 우리는 뭐 가봐야 한 5명 정도 가는데 공군 항추위 그 실무자들로 다 하면 한 30분이 계시거든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막 달라두면 그만 또 정해가 돼요. 그럼 저녁 8시쯤 돼가 배도 고프고 그럼 이제 다음을 하자 이래 가는데 그럴 때마다 차장이 불러요. 데리고 오지 말고 안 되면 네 혼자 오고 다음에 올 때는 보따리 하나 가져와. 그럼 뭔 보따리 갖고 오요? 처장한테 가서 다음 보따리 뭐 가져올까 물어보고 가. 하면 보따리 없대요. 당연히 없죠.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보따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거쳐왔지만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을 모를 일은 없어요. 다 압니다, 공군이. 근데 거기에 내가 볼펜을 들고 이거를 문제를 제기하고 부각시킨 용기. 정말 그게 없었으면요. 이 항공기는 상당한 지체의 시간을 가져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비행기 개발의 역사적인 평가는 제때에 계획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공적 성능을 가진 비행기를 개발했다는 것이 요점적인 항공기인데 이게 뒤로 뭐 연기대가 뭐 지치장군 물고 이러면 훌륭한 비행기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도 서둘러 10개월이라고 한 짧은 기간이지만 문제를 만들어 주셨고 한 6개월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 그때 저희는 각서를 썼습니다. 카이가 상추에서 결정해 준 것에 대한 답신에 각서를 써서 제가 참모차장에게 직접 갖다 전달해 드렸어요. 그 각서의 내용이 보면 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항추의 결과에 따라서 공군의 기간을 3개월 조정해 주는 것에 대한 소요되는 비용과 거기에 들어가는 항공기 체계 부분에 8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훈련 체계 1개, 군수훈련 체계 1개, 이렇게 총 10개 아이템의 그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을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그걸 다 하려면 돈이 한 200억 정도 들어요. 그 200억은 카이가 자체적으로 흡수하겠다. 그건 각서를 제출하고
이제 결론이 나서 사실은 그 6개월까지 가지 않고 한 4개월 만에 다 종료가 되고 박수치고 마쳤습니다. 그러셨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러셨군요. 오늘 이제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의 종결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의 그 회의 과정 정말 생생하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려 6차례나 진행된 회의가 종결이 됐습니다. 자, 그럼 결정된 사안대로 그대로 T50 고등훈련기 체계 개발은 매끄럽게 진행됐을까요?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